실할 연병, 평생을 소수와의 경쟁에서 승률 높은 삶을 살고자 교육받고 부단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우여곡절이라는 핑계로 다수와의 경쟁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지는 않으십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일자리 찾는 것은 늘 남의 이야기였거나 지금 인생 벼랑 끝까지 몰려서 창업이라는 승률 낮은 전쟁터에 내몰려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삶의 승자로 인생 후반 지루한 삶이 싫어 호기심을 시험해보려 창업하시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주체할 수 없는 능력자로 욕심의 한계치에 객기를 부리고 싶으신 건가요? 어차피 부자와 거지는 구분해줘야 세상 공평한 것 아니겠냐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가진 능력자가 오프라인 매장 창업 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쟁력 저하로 자괴감과 패배의식을 불러오기에 창업시장에서 그만 입맛 다시고 퇴출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몇 달치 월급으로 창업할 수 있던 시절이 역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작금의 상황은 집 사는 비용 이상을 투자해야 장사 하나 할 수 있다는 게 끔찍한 공포지 않습니까? 제발 자본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역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상호작용으로서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십억 수백억 들여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까불락거리지 말고 아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 대형 매장 하나를 운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가진 거 별로 없고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아주 평범한 이웃들의 생계마저 굳이 범접해야겠냐는 것입니다. 재력가들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원인은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원인을 몇 가지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득권에게 더 이상 비겁하게 줄서기식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둘째, 온갖 복잡한 인맥으로 연결된 사회구조 속에서 자수성가의 기회로 장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셋째, 사기 안 치고 가장 솔직하게 돈 벌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자영업을 선택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창업을 시작해보니 장사 이전 삶과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기득권에 줄 설 일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며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사기성이 농후해야 살아남는구나 라는 뼈저린 자해를 경험합니다. 이런 한결같은 실패를 다시 경험하게 되지만 그 원인들을 종합해보면 또다시 프랜차이즈나 대형 유통업체, 은행에까지 여전히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과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심해진 비대면의 스트레스는 한층 더 가중되었으며 정직한 장사를 하면 할수록 수입이 계속 줄어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하겠다고 결정한 결과들이며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자성해야 합니다. 오늘도 투자금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부터 하는 말 꼭 기억들 하십시오. 예비 창업자들은 돈의 지출이 신뢰가 되고 선택의 수단이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창업 시작 전 예비 창업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비용 지출을 두고 당연히 지출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과 심지어 그 비용 정도가 성공 창업에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전문 창업 컨설턴트가 똑같은 이야기로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돈을 받고 진행하면 무조건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실천까지 하려 하지만 돈을 받지 않는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면 별거 없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 라는 식입니다. 돈의 액수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렸기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으면서도 왜들 그렇게 돈을 쓰고 싶어 할까요? 알아듣도 못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십, 수백만 원짜리 소음을 경청하는 허세는 반드시 사기의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왜 모르실까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인테리어 비용에서조차 그런 현상이 뚜렷합니다. 돈 많이 들인 고급스러운 실내는 무조건 대박 날 것이라고 맹신들 하시지요. 가끔씩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창업을 렌터로 오인하고 오락 정도로 즐기려는 심리들이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과도한 소비로 모든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한다면 서두에서 말한 대로 계속해서 성률 낮은 경쟁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애써 모은 재산, 가족 희생의 산물인 그 자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적 허영심의 자폭 창업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피 같은 자선을 지켜드리기 위해 창업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을 붙여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더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점주, 시공업체, 근로자 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때 여러분들의 최종 결정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점주 입장입니다. 점주는 인테리어를 하기 전 여러 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인테리어 컨셉을 잡고 예산을 정하죠. 그 과정에서 도면과 견적서를 받아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원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정하고 그에 합당한 견적서를 받는 것으로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허나 손에 든 디자인에 비해 나름 저렴한 견적서가 최선의 선택이었냐가 자꾸 의문이 드는 것은 가성비와 괴리가 있어 보여 결국 희망 고문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입니다. 수많은 여러 종류의 브랜드 자재와 각기 다른 성향의 인력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절감 시공할 만한 변수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점과 저렴한 견적서 시공이 하자 보수 등의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게 현장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공사 대금으로 성금이 전달되는 순간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사정도 해가면서 양심의 구걸을 해보지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가 그들 인테리어 업체의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양심만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으며 공사 전 받아본 디자인과 견적서가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실상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혹시나 끝까지 고개를 끄덕였다면 당신은 완벽하게 속은 것일 겁니다. 답답한 표현이지만 그나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거나 속은 건 마찬가지일 텐데라고 생각하고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수정과 보완 없는 시공은 절대 없다는 사실과 수천 가지가 넘는 인테리어 자재와 각각의 여러 브랜드, 재질, 기능이 모두 다르며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원하는 디자인이 깔끔하게 시공되기 위해 고용된 현장 근로자의 기술적 재능의 차이와 성실성, 일의 속도 차이가 사전에 확인되지 않아 최고의 인테리어 시설을 위한 비용에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이곳저곳에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최고의 자재로 최고의 기술자가 부지런히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해 준다면 지금의 견적서의 1.5배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보셔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사실은 1.5배 그런 견적서를 받아보아도 딱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건 매한가지일 겁니다. 순진한 점주들은 이런 분쟁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이행보증정권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 있다고들 믿지만 원하는 결과로 도출시킨다는 보장도 없고 개업날이 정해진 상황에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불신으로 이어져 점주들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루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불만이나 하자 보증을 믿지 않아 완공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잔금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최근에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점주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업체들의 입장은 또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신은 분쟁을 부르는 초대장이라며 억울해해야 하는 측은 바로 인테리어 업체 자신들이라고 하소연들 합니다. 처음 약속과 달리 공사가 시작되면 점주분의 무리한 요구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핑계로 공사 대금을 미루거나 미지급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점주와 현장 근로자를 중개하는 측면에서 보면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친절로 사기를 포장한다는 그릇된 점주들의 인식과 터질 듯 부풀어진 배반의 풍선처럼 의심하고 경운시하는 현장 근로자들까지 지난 느절한 학습을 정화시키고자 자신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박해라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한숨을 쉽니다. 대부분의 점주들이 그렇지 않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얼렁뚱땅 두rum실하게 일 처리하려는 점주들이 꼭 그런 경우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넉넉한 견적에 혹해서 점주를 믿고 약속한 공사를 진행하지만 막상 공사가 진행되면 권리만 챙기고 책임은 외면한 채 결국 민사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각자의 역할이 있을 터인데 이 분야가 유독 분쟁이 잦은 이유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탓과 예측 불가한 변수들이 폭이 넓고 고무줄식 시공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근로자의 생각과 입장은 이러합니다. 인테리어 현장 근로자들은 노동력 가치에 비해 대가의 형평성이 흠집이 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노동력 가치에 흠집 나지 않게 대가의 신속한 집행을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용역업체 소개로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익숙한 관계에 있는 시공업체로부터 서로 약속한 날짜에 일당 계산이나 면적 계산으로 인건비를 받곤 하는데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인지 돈에 대한 애착들이 많아 업체를 경원시하는 성향들을 많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유를 들여다보면 인건비를 떼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최소한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근거로 신뢰성을 주장할 수 있냐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책임보다 권리에 치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대응 방식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노동의 의지는 꺾이고 하자 시공을 양산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여유라는 사치를 좀처럼 이웃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장 근로자입니다. 세월만큼이나 혹사시켜버린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서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을 원망하고 이제는 기술보다 요령으로 건강하게 악착같이 일할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당연한 것이며 그런 이유에서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 줘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장 분위기에서 점주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대처해야 할지 지혜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먹이사슬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점주는 업체에게 요구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온정을 보이며 업체는 점주에게 을이지만 근로자에게는 갑이 되고 근로자는 점주를 무시하고 업체에게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점주의 따뜻한 온정과 호의가 현장 근로자들 눈에는 함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아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침묵도 소리입니다. 침묵마다 뜻이 다릅니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침묵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에 있어 불만이나 분노를 유발시키면 최후의 복수로 하자가 발생하게끔 공사를 진행하기에 결국 피해는 모두 점주의 몫이 됩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업자는 점주가 선택하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 근로자는 어차피 점주의 영역이 아닙니다. 원칙적 관점에서 처리해야 하지 온정적 관점으로 해결할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많이 힘들지요. 인테리어를 끝내면 아이고 무시라 하실 겁니다. 우리 기후창업 스크린노트가 특별한 이유는 누구나 아는 빤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방송하지 않으며 공평하게 적용될 수 없는 업종별, 업체별 수익이 얼마나 날 거라는 등의 막연한 호기심 방송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구독과 좋아요를 의식해 성공 창업이라 부추기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어디에서도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솔한 벌거벗겨진 창업 이야기가 꾸밈이 없이 전달됩니다. 또한 창업 저서, 전쟁 같은 외식업 창업, 성공 창업 때 실패한 창업의 저자 안도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창업 치료라는 타이틀로 제작한 영상이어서 더욱 신뢰가는 영상들일 것입니다. 이전 영상들과 이어지는 영상들도 계속 시청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여 기후창업 스크린노트에서 실제 창업을 도울 예정에 있으며 창업 시작 전부터 오픈하는 날까지 생생한 창업 현장 상황을 유튜브로 영상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의 관심과 댓글로 신청 바랍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충격적인 창업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최소의 자본으로 실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댓글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